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어제 재건축 대완화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어제 영상 시청하셔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시장을 주도할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재건축 완화로 인해서 이 조건부 재건축이 아닌 즉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무조건 잘 세우셔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 자산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크게 수익률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일기 신도시의 밑그림도 재건축 완화로 하나의 허들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작은 비용, 그러니까 1억으로도 여러분들 재건축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완화 소식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매주 진행하는 제 강의 꼭 와서 이 전략에 대해서 1억으로 투자하는 재건축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종부세 완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지금 완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왜 11월, 12월 연말을 앞두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재건축 완화 소식도 마찬가지고 종부세 완화도 그렇고 규제지역 해제도 그렇고 대출 완화도 그렇고 왜 한 번에 이렇게 몰아칠까요? 왜?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부동산의 영향력이 크니까. 부동산의 하락과 침체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하락과 먹구름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거래를 안 하잖아요, 지금. 거래를 이렇게 안 하면 지역 경제 뭘로 돌리죠? 취득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부동산에 아주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시장 상황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완화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금융이 지금 불안정한데 이 금융 불안정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우리나라의 종목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예. 결국 이 모든 완화가 여러분들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라 경제 그리고 지역 세수를 위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 완화책이 나올 거고요. 우리는 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완화를 발판 삼아서 새롭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포지션 잡아서 5년 뒤 10년 뒤 수익 최대화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겠죠. 잘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이니까. 자, 오늘 종부세 완화도 그래요. 이게 야당이 절대 양보 안 해줄 것 같았던 이 종부세 완화가 어느 정도 협의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종부세 하면 부자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어떤 논리가 나와요? 종부세 완화는 부자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계속 방어를 해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협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렸던 종부세 완화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드디어. 네. 종부세가 원래는 상위 1%세라고 하는데 지금 종부세 내는 그 국민이 8%예요. 1% 내야 되는 세금이 8%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종부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재산세 매년 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또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잘 사시니까 조금 국민한테 돌려줘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8%가 되면 이게 말이 8%지 10%라고 계산해봐요. 그럼 이게 부자세 맞습니까? 국민한테 환원해야 되는 그런 극대화된 자산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 맞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했던 안이 이제 1주택자 12억 그리고 그 다주택자, 그러니까 기본 공제율 9억으로 올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과세율 1주택자 다주택자 나눠가지고 2배로 해가지고 중과세율 매기던 거, 이거 그냥 어차피 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왜 이걸 중과세를 붙여가지고 더 많이 내게 만드냐, 이거 폐지해야 된다, 현실화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안이 어느 정도 협의된 건데 어떻게 협의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야 합의점은 기본 공제 6억이 9억으로 되고 1주택자 과세 기준이 11억에서 12억으로 되고, 자, 이건 정부가 추진했던 게 그대로 지금 합의가 되는 수순입니다. 7억, 8억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7억에서 합의할 거다, 8억에서 합의할 거다, 이게 많았었는데 9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리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포함한 기본 공제액 이걸 6억에서 9억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합의가 된 사안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예,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슬픔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끼리 나누게 되면은 9억, 9억, 18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되게끔 될 겁니다. 자, 이거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123만 명, 그러니까 8%가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절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죠. 중과세율. 이것도 어렵게 꽈놨어요, 지금 야당이. 이거 지금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3주택자 이상이고 조정 대상은 2주택자 이상이죠. 여기 종부세 최고 세율은 이제 6%. 이게 중과돼서 6%인 거예요. 이걸 5%까지로 낮추기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2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5주택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2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0.6에서 3%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2주택자까지는 중과가 폐지된 거예요. 예, 2주택자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 멀든 폐지된 겁니다. 근데 3주택자 이상부터, 예, 3주택자 이상부터는 종부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5%까지. 그래서 중과를 매긴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지 말자. 중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절대 양보 안 해줄 것처럼. 예. 5개월 만에 접점을 찾은 거예요. 예. 그래서 중과는 이제 2주택까지만 양보해 준 거고 기본 공제액만 이제 양보해 준 거죠. 예. 뭐 그래도 예상보다는 나았다고 전 판단합니다. 3주택 이상의 그 중과세율을 폐지하지 않아도 1%만 인하한다고 해도 여전히 뭐 세부담 많겠죠. 근데 중요한 게 기본 공제액이 올랐고, 예, 기본 공제액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2주택까지는, 예, 2주택까지는 이제 중과세율이 아니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뭐 결과다. 전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 투자자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자, 앞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완화가 또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 종부세에 대한 이 주택수 배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예, 그렇게 완화해야 이제 다주택자가 시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이 거래량을 어느 정도 올려주려면은 다주택자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1주택자, 무주택자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얘네를 묶어놓으니까 지금 얘네들 가지고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래가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임대사업자와 종부세 인하, 예, 이거로 조금 시장의 활력을 북돋아 줄 수는 있다.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85% 감면 받을 수 있잖아요. 보존 등기가 나는 분양의 경우에. 지금 이걸 노리셔야 돼요. 마이너스 피 수도권 분양권. 예. 이 중에서 이제 아파트들 있잖아요. 단지 뭐 500세대 이상. 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던지는 물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싼데도. 그러면은 가격 기준 맞지, 면적 기준 맞지. 임대사업자 활용해서 85% 감면도 받아, 그리고 길게 가면서 이 종부세 완화 대상도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만들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종부세 완화로 인해서 기본공제율 상한과 2주택까지만의 중과 배제로 인해서. 또한 이 금액 상향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염두를 하셔야죠.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증여나 이런 것도. 그리고 자녀분한테도. 전에도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올해 안에 해야 여러 가지로 이득입니다. 일단 2월 과세가 이제 내년부터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뀝니다. 그럼 자녀든 배우자든 넘어가면 10년 동안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증여 취득세 기준이 공시 가격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시세로 갑니다. 그래서
자, 조정 대상 지역 이상, 규제 지역은 지금 증여취득세가 12%가 넘잖아요. 근데 비규제 지역은 3.5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서 4개만 빼고 다 비규제로 풀렸잖아요. 그런 지역에 있는 물건을 잘 활용하면 증여도 활용하고 임대사업자도 활용하고 이 종부세 완화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좀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은 지금 제 기존 강의에 있어요. 유튜브 멤버십, 제 멤버십 보면은 강의가 쫙 있습니다. 이전에 강의했던 거 녹화해서 올려놓은 녹화본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증여에 관련된 부분,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들 여러 가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재건축에 대한 대전제 얘기를 했는데 요새 저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이런 하락기를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로 삼아서 더 작은 비용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5년 뒤, 10년 뒤 가져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억으로 끝내는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 중이니까요.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면 옆에 파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면 신청할 수 있는 란이 나오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말도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놀라운 부동산 놀배였습니다. 밑에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